비가 와서 그냥 생각이 났어. 뭐 별일은 없고, 그냥 조용했을 뿐이야. 근데 너 생각이 났어. 밴드 생각이 났어. 뭐 이런 의미일 수 있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임영웅 2집으로 돌아온 우리 감성가회. 자, 임영웅 2집 두 번째 시간. 바로 오늘 함께할 노래는 비가 와서입니다. 비가 와서. 임영웅의 비가 와서를 녹화하는 이 시간, 정말 창밖으로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감성에 빠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얘기죠. 임영웅 작사, 임영웅 작곡, 임영웅의 어떤 감성적인 정서가 아주 가득 쌓인 노래, 바로 비가 와서. 자,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비가 와서 그냥 생각이 났어. 자, 비가 와서 그냥 생각이 났어. 비 자체가 뭐죠? 감성적인 어떤 소환 도구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우리가 멀쩡히 쨍쨍이 아주 맑은 날 감성이 올라올 거야? 아니죠. 하지만 비가 오잖아요. 막 소나기 말고 그냥 보슬보슬 비가 툭툭툭 떨어지고 하늘은 흐려 있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 있던 감성들이 하나 둘씩 올라오거든요. 자, 영웅 친구가 비가 오는 날 이렇게 테라스에 앉아서 비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생각과 멜로디를 한번 적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감성에 한번 젖어 보시면은 이 노래에 대한 해석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밖에 보니까 비가 왔어. 비가 와서 그냥 생각이 났어. 가장 중요한 거. 그냥. 말은 무심하게 뱉었지만 이 그냥이라는 말 속에 헤어진 어떤 연인에 대한 마음도 담겨 있고, 우리 팬들에 대한 마음도 같이 담겨 있는 거죠. 무심한 듯 툭 던지지만 그 안에는 정말 우리 영웅 친구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츤데레. 잘해주는데 뭔가 투박해. 하지만 그 투박함 속에 어떤 진심이 담겨 있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감정은 더 클 수밖에 없는, 비가 와서 그냥 생각이 났어, 이런 느낌이죠. 하지만 거기에 또 뭔가 매력적인 어떤 진실한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확 잡아끄는, 내 감성이 가장 최고로 올라갔을 때, 내가 가장 솔직하고 내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그런 감성 상태일 때 누군가 생각이 났다는 거는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정말 진실된 마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별일은 없고 그냥 조용했을 뿐. 여기서 조용하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 마음속에 뭔가 되게 복잡하고 어떤 그런 신경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비가 오니까, 그리고 그 비를 바라보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혼란들이 정리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 또 나오네요. 그냥, 그쵸? 무심한 듯. 내 얘기라면 이쯤에서 흘려보내는 거지. 비도 온 김에 너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마음들이 막 요동치고 막 그런 했던 마음들이 이쯤에서 그냥 비와 함께 흘려보내는 거야. 마음의 어떤 결심, 정리,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너를 위한 노래는 아니야, 우리를 위한 노래야. 너를 위해 만든 노래일 수 있지만 영웅 친구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우리를 위한 노래. 우리의 인연과 어떤 우리의 사랑은 끝났지만,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건 단순히 어떤 개인을 위한 노래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영웅 시대의 모든 친구들을 위한 노래라고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지. 이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가사가 바로 너를 위한 노래가 아니야, 바로 우리를 위한 노래야. 영웅 친구는 항상 노래를 부를 때 누군가 특정 대상을 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 우리 함께 울고 웃었던 우리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가득 담는 게 바로
특징인데 바로 그 특징을 요 가사에서 가장 잘 살린 거지. 젖은 마음 잠시 흘려보내고 아팠던 마음, 고통스러웠던 마음, 슬펐던 마음, 누군가 어떤 안 좋은 감정들,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바로 젖은 마음인데 그런 마음들을 잠시 흘려보내고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만약에 길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떠나보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은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내리는 비에 흐르는 물처럼 흘려보내고 다음 눈물은 기뻤으면 해. 앞에서 젖은 마음, 고통, 슬픔, 어떤 아픔 이런 거였다면은 다음 눈물은 기쁨이었으면 해. 우리 팬들에게는 하나의 기쁨이 되었으면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 자, 밖으로 흩날린 말들.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마음속에 담아두고서 정말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한테는 하지 못했던 말들. 자, 그런 말들이 바로 밖으로 흩날린 말들이 아닐까? 어떤 대상에게 당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그 사람한테 어떤 대상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 꿍꿍꿍 앓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그냥 밖으로 흩날려서 사라져 버렸다는 그런 얘기야. 그런 말들. 영원히 닿지 못할 우리, 영원히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과 어떤 운명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반어적인 표현도 있을 수 있겠어. 영원히 닿지 못할 우리, 하지만 영원히 닿을 수 있다는 어떤 있을 거라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 자, 기억은 대답이었고 편지는 시간에 젖었어. 옛 기억들, 좋은 기억들,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려고 하지만 마음속에 어떤 아픔들,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떠올려지지 않아. 사람이 그렇잖아. 살면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좋은 기억, 어떤 아름다웠던 기억들을 떠올리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헤어짐에 대한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 아파서 쉽게 떠올릴 수 없어. 그거를 대답이라는 표현으로 바꾼 거지. 그런 기억은 대답이었고 편지는 시간에 젖었어. 자, 편지는 어떻게 보면 세월이지, 세월. 지나온 세월. 누군가와의 추억들이 가득 쌓인 어떤 이야기, 그거를 한 장의 편지로 생각했을 때 그 편지가 비 오는 바닥에 떨어지고 빗물에 점점점 스며들어 젖었다는 얘기잖아. 누군가와의 기억들이 글로 적혀 있다면은 비가 와서 물에 젖고 편지 안에 있는 글자들이 번지겠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 번지는 글자처럼 희미해진다는 그런 의미지. 이것도 하나의 어떤 우리 팬들에 대한 메시지로 본다면은 자,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와의 어떤 영웅시대와 임영웅 친구와의 어떤 추억들, 아름다운 기억들이 시간에 젖을 수 있어. 잊혀질 수 있고 희미해질 수 있어. 하지만 그러지 말자라는 어떤 영웅 친구의 메시지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둘 다 반어법이지. 영원히 닿지 못할 우리.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닿을 거고 편지는 시간에 젖었어. 하지만 시간에 젖더라도 우리의 편지는 또렷하게 우리 눈 속에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다는 얘기지. 자, 오늘 함께한 비가 와서 선생님 수업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노래 한번 듣고 여러분들의 감성,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느끼는 점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감성쌤이었어요.